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전 종목 상담 및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시장이 많이 힘들었던 모습과 다르게 마지막 금요일 그래도 힘차게 또 시장이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그 시장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반등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도 자막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023772에 0269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입니다. 샵 3772로 종목에 대한 매수가,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제일 고민되는 점이 어떤 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전화 상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차트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한 주 특별한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다음 주 어떤 부분을 집중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특징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빛과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빛과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어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하락했던 거와 별개로 어제 이제 빛과전자를 포함한 광통신 섹터들이 상한가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상한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시장이 분명한 거는 이 광통신 관련 인프라가 애초에 급등했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리콘 포토닉스 광통신 인프라 투자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광통신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이런 광통신 인프라 투자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메타라는 기업이죠. 메타가 이제 자체 AI 칩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좀 더 이제 확장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른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된다라는 거는 더 많은 인프라 장비들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장비,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확장됨에 따라서 데이터 병목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광통신이 필수다라는 건 사실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 야간 미국 증시에서 광통신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또 반등을 해주면서 어제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통신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보도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저 뭐였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반사의 기대였다. 그 말은 지금 시장을 광통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프라 투자에 따른 이 반사이익에 대해서 집중해보자. 특히나 이제 이 메타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아마존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 구글도 그렇고 앞으로 자체 칩 제작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의 투자를 매년 최소 2,000조 원 이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750조에 대한 투자 발표 모멘텀이 있었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ADR 상장 이후에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SK하이닉스는 뭐 하겠다? AI 데이터 센터, 이런 이 반도체 생산 장비, 생산 공정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 다가올 AI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잡아보시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함께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저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코난 테크놀로지요. 코난 테크놀로지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19,950원이고 10% 있습니다. 19,950원에 10%. 네. 최근에 들어가셨다가 그냥 빠지면서 물 좀 타신 거죠? 네. 일단 중요한 게 코난 테크놀로지 시청자님이 따로 뭐 특별하게 들어갔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방송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이 기업이 지금 정확히 어떤 기업이고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걸 좀 잘 모르시겠네요. 네. 네, 일단 그 차트를 먼저 보고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코난 테크놀로지를 추천했던 소개시켰던 그 해줬던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왜 지금 대략적으로 뭐 2만 원 만약에 물을 타셨다고 하면 한 뭐 2만 5천 원 이런 자리에서 샀다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현재 2만 원 정도 대에 샀다라고 하면은 주식의 이제 흐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네. 지금 보다시피 기술적인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 그냥 전에 있던 바닥을 한번 다지고 고점 돌파가 나오고 터치가 나와주면서 이런 하방 추세 돌파까지 나와주니까 오히려 상방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적인 구간은 나쁜 자리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보면은 이 기업의 모멘텀이 안 좋다라 모멘텀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알다시피 5월, 6월은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빠진 부분도 일단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라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시청자님 챗GPT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 AI 플랫폼에서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 클라우드 기반이라든지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반도체 AI 인프라가 아니라 지금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SKT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게 국내에서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과거에 오픈 AI가 챗GPT를 처음에 던져내면서 생성형 AI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생성형 AI가 주목받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AI를 활용한 뭐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그게 주목받는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AI 시장에 있어서 분명 AI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갈까 했을 때는 지금 뭐 정부 뭐 이런 정책 반사익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생성형 AI는 족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걸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자리가 걱정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현재 구간대에서 보면 이제 최저 그냥 딱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늘 과거에서도 보면은 반등이 나오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빠지시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일단은 시청자님 지금 추가 매수할 여력은 있으세요? 네. 네, 이게 왜냐고 하면은 이미 마이너스 거의 50%잖아요. 그래서 반토막이면은 그래도 추가 매수 한 번은 하는 게 나아요. 이걸 손절친다 하더라도 탈출의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지금 현재 과거에 이런 구간이 그냥 늘 기술적으로 지켰던 자리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만 반등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받고 올리고 그리고 받고 올리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런 추세로 만들어지면은 뭐 이런 대하락 추세가 딱 나왔을 때 한 25,000원 23,000원에서 28,000원 딱 이 사이가 아마 평균적이니까 25,000원이 되겠죠? 이 사이에 보다시피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고점이 낮아지는 봉이 또 하나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손절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은 비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해되셨죠?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더 고생이죠. 자, 시청자님은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리드 위주 21,000원에 10%인데요. 네네네.
네, 이게 어제 무슨 내전판인가 나라에서 하는 그게 나왔는데 네. 이거 본전까지 가져가 될까요? 어느 선까지 해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그리드 위즈가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정부 정책 뭐 5,800 얼마인가 그 아마 수주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 이거는 본전이 아니라 욕심을 내야죠. 아, 그래요? 그리드 위즈가 그 어떤 걸 수주했는지 알고 계시죠? 네네. 배전망, ESS, 네, 예, ESS라는 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정장 장치. 네. 예. 그 SK 가스가 네. 지분 20%를 들고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예. 지금 왜 빠지냐고 하면은 시청자님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에 2차 전지가 약세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왜 그냥 들고 가야 되느냐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일단 2차 전지 자체는 내년에 미래 모멘텀에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하지만 당장 중요한 건 시청자님이 궁금해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했는데 시청자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장은 뭐에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AI 인프라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AI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나잖아요. 당장 엊그제만 본다더라도 메타의 발표한 바도 이런 인프라와 함께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지고 이게 본격화되는 네.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시청자님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가 또다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삼전닉스가 이제 서남권, 이제 호남권 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도 같이 생산을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는 전력망입니다, 전력망.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땐 당장 원전을 확대할 만한 기술이 당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꼭 같이 더 집어넣고 있는 게 뭐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이 인프라 수혜가 사실상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왜? 지금은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마이크론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기업들이 돈을 계속 쏟아붓기 시작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얘네들이 최대 실적을 냈어야만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이게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돈을 벌었으니까 투자를 해야지.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네. 근데 그 투자에 대해서 이제 따라오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그래서 지금 로이터라든지 이런 그 외국계 이제 언론 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차트만 봐도 이거를 지금 손절을 고민하신다.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걸릴 거다 늘 말씀드려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1년 들고 가라, 2년 들고 가라 이런 말은 제가 못해요. 그럼요. 근데 시청자님이 이거를 손절하는 순간은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차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한다? 저는 무조건 후회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위즈는 시청자님도 이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거 오늘 여쭤보려고 추가 매수를 어느 데에서 해야 되고 어디까지 보여야 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추가 매수를 지금 언제 하면 좋냐고 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 할 생각이세요? 이거 똑같은 비중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10%더 담는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월요일이 되면은 그냥 그 비중 5%는 그날 하루 종일 사세요. 하루 종일 사라는 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네. 이거는 뭐 더 빠진다고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시가에 굳이 사지 말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네네. 근데 5%를 왜 사라고 하느냐?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과거 차트가 그냥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최저점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왜 그 10%를 다 못 사느냐? 시장이 지금 늘 변수가 존재해요.
늘 맞아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깬다라고 하면 신저가 패턴으로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만 사라는 거고 그 다음은 언제 사느냐.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했을 때 그 바닥은 언제 다져지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파란 선이 보이시죠? 네네. 이 파란 선이 22평이에요. 22평. 그래서 보면은 계속 맞고 죽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16,000원대네. 예, 그 16,000원대라기보다는 그냥 2평의 저항이라 보시면 좋아요. 2평을 계속 지금은 또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 22평에서 저항을 맞고 꼬리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언제 태우냐? 이 22평을 돌파하고 안착해서 여기서 더 안 빠지는 걸 확인했을 때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매수를 하셔야지. 그래야 만약에 내가 더 빠졌을 때 또 살 수 있는 비중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네네.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은 5%만 접근하고 나머지 5%는 진짜 이거 추가적인 하락 나와가지고 또 바닥을 긴다. 그럼 그때 하시는 거고 아니면 뭐 할 때 이 22평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대략 한 15,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이 가격대를 굳건히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목표가는 얼마로 가져가면 될까요? 저는 시청자님 이 기간 얼마나 보세요? 저는 기간은 상관없어요. 이건 제 개인 현금이니까요. 최소 48,000원 그럼 저는. 아, 그래요? 근데 늘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목표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왜 지금 차트가 이거 3년짜리 차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년짜리 아니, 저도 전망이 차트니까 좋아서 멀리 보고 샀는데 네. 시장 영향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네. 전문가님 도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3년짜리 차트이기 때문에 최소 그냥 여유롭게 1, 2년은 본다는 생각으로 자꾸 사람들이 막 제가 목표가를 얘기하면은 자꾸 이게 사람들이 뭐 한두 달 안에 갈 줄 알아요. 저는 장기적인 아니요. 차트를 보는 거예요. 장기적 차트 네, 보는 네,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48,000원을 돌파했을 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단 그다음 72,000원, 그다음 10만 원 선도 건드릴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이제 사람들이 제가 목표가를 얘기하면은 무조건 맹신하고 내가 48,000원까지 간다 했으니까 뭐 3마일도 안 팔고 4마일도 안 팔고 하다가 그냥 다시 마이너스 된 경우가 많아요. 목표가는 말도 시장 목표. 따라 가는 거니까 이번처럼 7월 8월 이번처럼 떨어지면은 아무도 모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니까 수익 구간 나오면은 적당히 챙기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라는 게 제 말이고. 부탁드렸다 할게요. 예.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48,000원 일단은 1차로 저는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고생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나비전입니다. 하나비전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이제 알려주시고요. 시청자님은 또 어떤 모멘텀을 들어왔을까요? 6만 5천에 샀는데 지금 현재 35%입니다. 35%. 그러니까 시청자님들 예.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AI 인프라 이런 쪽으로서 가장 기대가 큰 건데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하나비전이 결국에 뭐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 계열사들도 있고 뭐 그런 이제 하나가 붙으면서 급등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따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 하나오션도 지금 조정 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하나오션도 슬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볼까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가 붙어있는 이런 같은 모멘텀으로서 그냥 같이 올렸던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현재는 같이 추세가 무너지면서 그랬던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뭐 지금 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AI 반도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흠잡을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비전도 코스피 계열사긴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비전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5월 달부터 7월 달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그냥 코스닥이 무너져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왜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무너졌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면 안 되는 게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가지고 그날 시장이 4%, 5% 올라가도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100개고 하락 종목이 700개인 그런 이상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 비전의 이 흐름도 뭐가 만들었다? 시장의 하락에 따른 낙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예. 그래서 얘는 지금 걱정하실 건 없는데 사실상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이제 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수급이 좀 분산이 돼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 시청자님도 궁금하신 게 지금 이걸 추가 매수할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아닙니다. 저는 이걸 손해보고 팔아야 되나 안 그러면 연말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미 팔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걸 팔아가 딴 데로 그냥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상이 안 낫겠나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지금 시청자님 뭐 하이닉스요? 예. 그 더 위험해요. 아, 더 위험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빠지는 것도 다 그거예요. 이 왜 빠지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니까 물 타려고 이런 다른 종목들을 팔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볼게요. 만약에 이제 하나비전을 지금 여기서 손절을 쳤던 사람이 있다. 한 마이너스 한 30%, 25% 손절, 30% 정도 손절이에요. 손절 치고 지금 이제 하이닉스 매수했더니 하이닉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손절 치고 들어갔더니 지금 또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손절 치고 무언가를 사도 괜찮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손절하고 내가 사는 종목이 적어도 10배수에 30배 이상 올라간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뭐다? 하나비전이란 기업이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만약에 손절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진짜 만약에 시청자님이 제 지인이었다라고 하시면은 향후에 그냥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가서 저를 욕한다 하더라도 저는 바지 끄댕이 잡고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다른 거 산다고 하면 안 말리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겠다. 저는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래서 하나비전 언제 정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잡아드릴게요. 예. 일단 하나비전이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추세가 무너졌어요. 보다시피 지켜줘야 될 자리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방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되고 다만 지금 자리가 또 전에 있던 고점 때 지켜주는 자리긴 해요. 전에 있던 고점 캔들을 지켜주는 자리고 꼬리 달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4만 원만 크게 안 깨면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해요. 3만 5천까지도 열어둬야 되긴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거 4만 원 안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하겠다고 하면 3만 5천 원 깨면 도망가시고 근데 이거 뭐 3만 5천 깨면 손실 큰데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시청자님이 들고 하신 자리가 6만 5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마이너스 36%고 37%고 지금 빠져봐야 지금 한 7% 정도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다른 종목 사서 또 손실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7% 더 보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3만 5천 원대를 안 깨면 들고 가시고 그걸 안 깬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수익 구간까지 갈 거예요라고 말을 못 드려도 지금 보다시피 과거의 박스 구간이 여기예요. 박스. 그래서 6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에 너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12만 4천 원에 25%요. 12만 4천 원에 25%. 25%. 뭐 네. 시청자님은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아,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의 좀 내려갔다가 조금 반등하면 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걸고 가야 되나. 근데 시청자님도 알다시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받쳐줘야 되는 게 전력 인프라, 이제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네. SK 이노베이션이 움직였던 게 뭐 원전에서 이런 반사익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또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 정장치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올라가야 될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도 이걸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2차 전지 쪽이 되었던지 아니면 원전이 되었던지 이런 에너지 쪽으로 보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 에너지가 움직여야 될, 제가 늘 한 얘기가 그거 에너지가 움직여야 될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모두 다 소외받는 느낌이 올 수는 있어요. 왜? 지금 누가 보면은 지금 다 그냥 주식이 진짜 엄청 화랑기인 줄 알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화랑기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전혀 소외감 안 느껴도 되고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한 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AI 데이터 센터 확장 이런 쪽으로서 이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AI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나씩 이제 꼭 이제 더 확장하기 위한 이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투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솔직히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은 본인들도 뭔가 같은 이제 SK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힘을 더 쏟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4,750조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뭐 삼성이랑 늘 보는 게 삼성이 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의 공급망 라인, 벤더사가 되었던지 이런 라인이 있는 기업들이 그냥 막 급등해요. 그러면 저 앞으로도 SK 하이닉스가 뭐 한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더 급등할 거고 당장 생각해보면 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DR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ADR 상장 이후에 SK하이닉스가 그 자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만큼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길게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버릴 구간은 아닌데 시청자님 혹시 추가 매수할 부분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얘기해봤냐고 하면은 시장이 계속 길어지면은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75,000원까지는. 아, 왜? 근데 75,000원까지 무조건 지금 빠진다는 아니에요. 빠진다는 아닌데 지금 네. 일단은 아쉬운 거 자체는 자 보면 알겠지만 SK 지금 살짝 상승 추세 돌리긴 했거든요. 네. 보다시피 단기 하방 추세 이탈이 나고 상승 추세 돌리긴 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시청자님도 주식을 한 지 꽤 되셨을까요? 아니요. 아, 주식이 안 됐구나. 그럼 이게 이 2평의 저항이라고 해요. 보면 알다시피 결국에 62평이 지금 꺾인 상태거든요. 보면은 뭔가 이런 느낌으로 꺾여 있잖아요. 2평이 노란색이.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하락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꺾여 있는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추세, 네. 2평의 추세가 하방이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단기 추세는 돌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더 빠지게 됐을 때 월봉상 보면 역사적인 저점이 지금 75,000 구간이에요. 늘 이 구간이면 급반등하고 이 구간이면 급반등하고 이 구간이면 급반등하고 그럼 또 이 구간 오잖아요? 급반등해요. 왜? 이런 거는 늘 역사가 이랬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펀드들도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뉴스에서 시청자님 아마 반발 매수 이런 표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그 반발 매수라는 게 역사적인 저점인데 이게 왜 빠져야 돼 하면서 기관들이라든지 펀드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75,000원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 역시도 이런 게 들어오면서 급반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8만 원을 많이 깬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 지금 자리는 사실 굳이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왜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상방 추세를 돌리면은 11만 5천 원, 12만 원, 그러니까 매수가 금방까지는 간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면 시작을 하는 거겠지만 돌파를 못했을 때는 또 그냥 내나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몇 년째 만들었어요. 지금 3년째 이 박스권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어도 박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갇혀 있는 부분 박스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의 이런 행보가 계속되면은 반등은 나와요. 특히나 이게 차트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자, SK 이노베이션도 급락이 나오고 이런 박스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 삼성전자의 차트를 볼게요. 삼성전자도 뭐 했어요? 급락이 나오고 박스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걸 뚫어냈을 때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추세 돌파가 나와주고 이렇게 바닥을 75,000원 잡을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바닥을 3년째 잡고 있는 건 10만 원대예요. 여기 10만 원대를 네. 지키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그어봤을 때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12만 5천대를 강력하게 뚫어냈을 때는 15만 원을 강력하게 뚫어냈을 때는 다시 상방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하필이면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가 또 생기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버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다고 하면 1차는 한 17만 5천 정도 보셔도 좋고 연말까지 보려고요. 그래서 한 연말까지 볼 거면 한 17만 5천 정도 보시고 막 그 구간이 안 돼도 돈이 필요하다면 일단 차익은 되고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AI 인프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데이터 센터가 다시 수급을 붙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는 신고가 노려봐도 된다 생각해요. 그 신고가 만약에 노린다고 하면 혹시나- 30만 돌파 나와야죠. 혹시나 17만 5천 원 내려가면 얼마나 더 추가해서 하면 되나요? 지금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그 일단 사실은 비중을 몇 퍼센트 정도 추가 매수할 생각이세요? 한 5%, 10%? 5%, 10%. 그러면은 9만 원 깨면은 5% 매수하시고 그리고 9만 나중에 원 내가 깨면은? 8만 원까지 깼는데 자금에 좀 여유 있다. 그럼 또 그때 네. 5% 정도 좀 더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9만 원 한 번씩 깨고 5%하고 8만 원 깨고 5%요? 네, 8만 원 깨면은 7만 5천은 거의 웬만하면 지킬 거긴 한데 그래서 네네. 8만 원 깨면은 그 반등 나오는 거 노리고 한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상담은 오늘 종목 상담은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삼성전자가 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해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부하기 전에 잠시만 이제 또 안내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종목 상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샵 3772에 강태공이라고 문자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유튜브 채널 보면 이렇게 강태공을 검색하세요. 강태공. 그럼 매일 여기도 나오지만 뭐 한다? 무료 라이브예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1개에 대한 종목의 수익이 발생했고요. 1개에 대한 손절이 발생하긴 했지만 굉장히 수익률 좋죠. 나머지 뭐 5개 정도는 지금 홀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 유튜브에 강태공을 검색하시면 이런 라이브 방송이 매일 오전에 나오니까 같이 함께 즐기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방송의 주제. 자, 뭐 한다? 삼성전자가 지금 왜 빠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나쁘냐?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가들이 높긴 하지만 정말 뭐 최고는 제가 72만 원인가까지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적어도 이런 흐름상이면은 48만 원까지는 간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격까지 오면은 뭐야?
매수하라는 거예요. 왜? 역사가 반복되니까.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지금부터 방송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 이 반등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제가 지금 금요일 오전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차트가 종가상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게 추세 때 이제 돌파가 못 나오고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추세 돌파가 못 나오고 있는 자리고 이평의 저항까지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방이 깨지 못한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로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하고 나서 돌파가 나와서 30만 원을 안착했을 때나 매수를 하는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돌파가 지금 나올라 말라 하고 있는 자리예요. 다행히 이평 때는 지켜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런 저항대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맞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멘텀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삼성전자가 뭐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연속 최대 실적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도 뭐 해버려요? 했는데도 무너져 버리죠. 굉장히 사실 어이없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사실 첫 번째는 간단해요. 삼성전자를 지금 많은 분들이 영업이익을 사실은 몇 조를 기대했다. 100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100조를 기대했는데 90조도 아니고 89조라고 해버리니까 뭐가 나온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실망 매물보다도 제일 큰 문제,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100조를 기대했더니 이제 뭐 89조다. 굉장히 실망 매물이 나올 만하죠.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하락의 이유,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죠. 역사가 반복된다고, 역사. 이 역사가 뭐냐? 삼성전자는 최대 실적을 늘 냈어요. 최대 실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분기별로 뭐 아니면 반기별로 연별로 봤을 때 최대 실적이면 최대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최대치는 계속 갱신되는 거고 이 최대 실적을 냈던 역사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당장 과거에 언제 또 최대 실적을 냈느냐? 자, 24년도입니다. 2분기 대박 실적 낼 거다. 7월 5일이에요. 24년 7월 달입니다. 엔비디아 납품 기대도 있고 이 당시 HBM에 대한 부분 통과되냐 안 되냐 얘기하면서 하반기도 굉장히 기대된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1,800%인가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7월 달에 까보니까 이 7월 달에 까보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5배 증가했대요. 전년비 대비해서 1,400%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번 1,800% 대비해서는 뭐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도 최대 역대였어요. 15배니까. 야, 얼마나 숨도 못 쉽니다. 15배면은.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7월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24년도 7월입니다. 7월이요. 7월 이후에 삼성전자의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죠. 왜 무너지느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올랐어요. 뭐에 대한 기대? 이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다? 빠지는 거죠. 빠지는 이유? 간단해요. 역시나 실망입니다. 실망. 이 실망은 무슨 실망이냐?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최대 실적이 15배 증가했으면 그 다음에는 16배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엔 17배 증가해야 되고 그게 사람 심리예요. 사람 심리. 상승폭이 둔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이후에도 최대 실적 나오고 무너져요. 이게 삼성전자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럼 24년도에만 이랬느냐? 아니 한 번 정도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이건 22년도랑 같이 묶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21년도만 볼게요. 22년도 뭐 살짝 이렇게 반등 나고 무너진 거 굳이 같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22년도도 찾아보시면은 최대 실적 뉴스 있어요. 자, 21년도 10월 달 돼서 뭐 한다?
삼성전자 3분기 매출 70조 원 넘나? 또 나오죠. 사상 최대치다. 사상 최대 매출을 예상한다. 이야, 아주 흥분됩니다. 자, 그리고 3분기 까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 73조 원. 사상 첫 분기 매출 70조 돌파. 야, 흥분되죠? 이게 언제라고요? 21년도 10월입니다. 21년도 10월. 자, 21년도 10월의 차트를 볼게요. 21년도 10월. 살짝 반등 나왔다가 죽었다가 올라간. 이때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22년도에도 뉴스 나온다 했죠? 최대 실적 뉴스. 그 기대감으로 살짝 한번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가 어떻게 돼요? 보다시피 최대 실적 이후의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차트. 자, 그러면은 이때만 또 끝이었느냐? 아니요. 또 언제가 또 있었느냐? 자, 우리가 또 그 다음을 한번 찾아보러 갈게요. 자, 18년도입니다. 18년도. 18년도 7월 달 삼성전자 투심 뚝. 투심은 떨어지죠. 근데 뭐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대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다. 야, 3분기 또래요, 또. 또 사상 최대래요, 또 사상 최대. 언제? 18년도 7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 발표가 나오죠. 3분기, 야, 사상 최대. 대단하다. 대단하다,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7월 달에 3분기 실적 기대 나오고 주가는 계속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무너지는 모습. 삼성전자의 역사의 역사. 자, 그러면 이걸 중요한 거 볼게요. 삼성전자의 이거를 차트를 확대해 보면은 최대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 나와요. 이런 흐름. 최대 실적 발표하고 무너졌고요. 최대 실적 발표하고 무너져요. 최대 실적 발표했더니 무너지는 중이죠. 무너졌죠, 이때도.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늘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최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역사는 무너졌어요. 그럼 왜 최대 실적이 나왔더니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가장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흐름을 우리가 이 최대 실적 발표 직전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 볼게요. 2017년도 최대 실적 발표 전입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죠. 실적에 대한 기대. 자, 누가 따라와요? 불붙은 삼성전자. 누가 입장해버리고 지금 똑같죠? 개미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최대 실적 낸데 개미들이 입장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 개인들이 또 으쌰 끌어올려줘요. 실적 발표, 빵. 실적 기대로 이미 매수를 다 했던 외국인들. 열심히 수익 보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아까 볼게요. 자, 이 당시 기억날 거예요. 이때는 그냥 말 안 해도 기억날 거예요. 이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전설의 동학개미 운동. 제가 이때도 얘기했어요. 무조건 실패한다. 왜? 동학 뭐뭐 운동. 이건 실패한 그거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역사적으로 운동이 붙어버리면 성공한 적이 없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 애초에 이거 증권가가 동학개미 운동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실패한 운동으로 규정 지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이 당시에도 뭐 했습니까? 우리 삼성전자 이제 배당도 막차 타고 으쌰으쌰 우리 개미들 영차 10만 전자 간다 영차 이때 영혼을 갈아 넣어서 풀매수를 해버립니다. 풀매수를 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최대 실적 나왔지만 주가는 나락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2024년도 야, 또 최대 실적 기대야. 야, 이번엔 진짜 10만 전자 가야 돼. 이번에 최대 실적이래. 이번에 최대 실적이래. 그러니까 또 뭐 해버려요? 또 올라타요. 개미들이 또 올라탑니다. 10만 전자 이번에 진짜 가야지.
그리고 이제 최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뭐 해버린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역사가 반복돼요. 뭐에 대한 기대? 자, 역사 반복되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로서 지금 뭐 하기 시작한다?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실망 매물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간단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최대치를 경신했으면 계속해서 최대치를 기록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심리.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거 볼게요. 이제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의 실적만 보고 갈게요. 자, 24년 대비해서 25년 큰 폭의 증가가 없었어요. 23년도에서 24년도 증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큰 폭의 증가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24년도 끌어올렸던 거고 24년도에 영업이익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해버립니까? 폭이 5배 증가했던 게 확 줄어버리죠. 그리고 아까 했던 21년도에도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22년도에 뭐가 된다? 영업이익이 확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증가 폭이 그 내년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볼게요. 25년도, 26년도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한 8배 증가했어요. 근데 27년 보니까 어때요? 8배에서 2배도 안 돼요. 확 줄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8배에서 2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줄어버리는. 이게 사람들에게 실망 매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을 따라가면은 최대 실적이 왜 악재가 되느냐? 실적은 증가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1분기에서 2분기 갔을 때 증가율이 30%였어요. 영업이익은 48%예요. 2분기에서 3분기 가니까 줄어들죠. 3분기, 4분기 또 줄어들어요. 영업이익이 줄어든다가 아닙니다. 400조를 내던 게 예를 들면 450조를 내요. 그래서 480조를 내요. 470조를 내요.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증가 폭이. 심지어 성장률로 봤을 때는 25년에서 26년도 매출은 117%예요. 영업이익은 750%예요. 26년도에서 27년도 27%, 40% 줄어들죠. 마지막 27년도에서 28년도. 물론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이던스에 따라서요. 가이던스를 참고했을 때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성장폭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실망 매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얘기했잖아. 삼성전자 실적을 못 낸다는 게 아니에요. 400조를 내던 게 예를 들면 470조를 내고 그다음에 520조를 내고 뭐 530조를 내고 영업이익은 증가해요. 증가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올수록 사도 되는 구간이라 보고 있고 차트를 봤을 때 저는 이 구간이 딱 여러분들이 사야 될 구간이라 봐요. 구간. 정말 주면은 최대치 17만 5천 원에서 어디 지금부터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25만 원. 딱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매수를 기다리면서 내가 매일같이 좀 생활비도 벌고 싶다. 밥값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하시면 된다? 유튜브에 강태공 검색하셔서 매일 오전 9시 저와 함께 즐겨보시자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